안녕하세요. 부동산의 혁신투자 구역투 카페 매니저 디잡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사 파라곤 아파트 청약 컨설팅 두 번째 영상으로 타입별 평면 분석과 함께 청약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미사 파라곤 입지 분석과 청약 1순위 조건 등 기본적인 내용은 제가 1편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1편 먼저 보시고 2편을 순서대로 보시면 청약 계획을 세우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테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사 강변도시 퍼즐의 마지막 한 조각.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미지에 따왔는데, 여러 가지 퍼즐 중에 이제 마지막, 이제 미사 파라곤이 이제 마지막을 멋있게 이제 장식을 할 지금 예정인데, 마지막 미사 강변도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분양하는 이제 민영 아파트예요. 입지는 최고로 좋죠. 자, 보시면 현재 여기 있습니다. 좀 확대해 놓으면 여기죠. 미사역이 바로 앞에. 개통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사역이 지하로 이 단지 바로 직통 연결됩니다. 그래서 미사 강변도시에서는 제일 최중심에 있다. 이 미사 파라곤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도가 매우 높고 오늘 이제 공고가 나왔는데 분양가도 매우 저렴합니다. 이제 분양가가 어느 정도로 저렴한지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테고 항상 이제 마지막으로 분양하는 게 가장 핫해요. 핫합니다. 예전에 이제 판교 신도시에서도 알파리움 있었죠. 알파리움. 그리고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북일에 분양이 남아있긴 한데 남쪽에 위례 신도 남쪽에서는 이제 자이 같은 경우에 가장 마지막에 분양했던 게 경쟁도 가장 치열하고 분양가도 가장 비싸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이 가장 이제 핫한데 제가 이제 맨날 이제 말씀드리는 게 초기에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뭐 투자를 했던 청약을 하시듯 초기에 이제 항상 하셔야 되는데 이 미사 강변도시가 처음에는 이제 보금자리 주택으로 이제 지정이 돼가지고 임대 아파트도 많고 공공 분양 아파트도 많고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투자 가치는 별로다. 혹자는 투자 가치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아실 겁니다. 정말 미사 강변도시 입지도 좋고 이 지하철 5호선 이 미사역이 개통되고 또 다른 것도 있죠. 지하철 이제 9호선 연장선이 이제 이쪽으로 이제 지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하튼 미사 강변도시에서 중심지에 미사 파라곤이 이제 마지막으로 분양을 합니다. 마지막 퍼즐입니다. 이거 꼭 청약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친절한 금자씨. 이게 제가 이번에 미사파라고 분양 가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제가 한 편 떠올랐습니다. 이 친절한 금자씨. 그래서 조금 약간 바꿔서 친절한 파라곤씨로 제가 했는데 분양가가 정말 친절합니다. 매우 착해요. 이 친절한 금자씨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이영애 씨가 이제 주연인데 자. 이제 억울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간 일단 안 좋은 일로 이제 깜빡이 들어갔죠. 깜빡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너무 이제 착해가지고 별명이 이제 친절한 금자씨다 이렇게 별명이 지어졌는데 나와서는 이제 복수를 위해서는 안 친절하게 돌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떠올랐는데 친절한 파라곤씨 감독 동양건설 주연이 아파트입니다. 착하게 나왔거든요. 근데 어디 갔냐? 근데 조연이 상가예요. 상가가 분양가는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아파트 이게 상가 분양 가격을 비싸게 해서 너무 욕먹어서 아파트 분양 가격이 싸게 나왔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너무 싸요. 지금 그 분양 가격 보니까 평당 3.3제곱미터당 1,450 정도? 그 정도의 이제 분양 가격이 책정이 됐습니다. 당초 한 1,600만 원 정도, 평당 1,600만 원 정도 육박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450만 원 정도, 고층 기준으로. 이게 어느 정도 싸냐면, 어느 정도 저렴하냐면, 자, 옆에 다 열어볼까요? 아이고. 다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두 개 단지의 이제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자 보세요. 이게 여기가 이번에 분양하는 미사 파라곤인데 바로 옆쪽에 그러니까 동쪽으로 미사 호반 서비플레이스라고 있어요. 이게 약 한 2년 전에 분양한 거거든요. 2년 전에 분양한 건데 이게 분양 가격이 2년 전 분양 가격이 평당 1,400만 원이 약간 넘었습니다. 근데 시세가 지금 99제곱미터 전용, 99제곱미터. 이게 한 38평 정도, 7평 정도 되는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미사파라고는 102제곱미터랑 좀 비교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가격이 이렇게 됩니다.
분양가 접액 가능합니다. 가격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9억 3천은 뭐 패스하고 한 8억 한 2, 3천만 봐도 평당 2천만 원이 약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주상복합인데 바로 여기 28단 지역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사 파라곤이에요. 이번에 분양하는 거. 미사 파라곤인데 바로 아래에 이제 미사 강변도시 28단지 아파트가 있는데 이거는 공공분양 아파트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시세가 여기는 제일 큰 게 84제곱미터.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 면적으로 하면 35평 정도 되거든요. 이게 가격이 한 7억 5천, 뭐 6억 8천짜리 있는데 약 7억 정도 잡으면 이것도 평당 2천만 원 정도. 2천만 원 정도.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분양하는 미사 파라곤이 주변 시세 대비해서 평당 500만 원이 그 정도 저렴하죠. 네. 2년 전 분양가예요. 2년 전. 바로 옆 단지 호반 서민플레이스 2년 전 분양 가격이 그대로 이제 미사 파라곤이 이번에 분양 가격이 책정됐습니다. 얼마나 싼 겁니까? 예. 얼마나 싼 겁니까? 예, 여기 이제 그 한강 이쪽에 동쪽에 한강이 있거든요. 예, 한강 뷰 나온 데는 매물도 없습니다. 이거는 9억 넘어가죠. 거의 10억 육박할 겁니다. 매물이 나오면 그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싸게 평당 500만 원 이상. 500만 원에 500만 원 곱하기 이번에 미사 파라곤이 40평 정도 되죠. 예, 제일 작은 게 102제곱미터 40평 정도. 그러면 400만 원 곱하기 평당 500만 원, 2억 이상이 지금 저렴하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친절한 파라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착하게 나와서 분양 가격. 예, 당첨만 되면 그냥 수억 프리미엄 그냥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격은 매우 괜찮다, 착하다 이렇게 분양을 해야 돼요. 예. 자, 미사 파라곤 청약 1순위 조건 제가 이제 1편에 설명드렸는데 간략하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경기도 하남시는 조정대상 지역이에요. 조정대상 지역. 그래서 1순위 조건이 약간 좀 까다로운데 일단 세대 주셔야 됩니다. 세대원 안 되십니다. 그러니까 세대 주셔야 되고 1주택자 이하, 1주택자 이하는 괜찮습니다. 2주택 이상부터는 1순위에 해당이 안 되시고요. 그 다음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2년이 경과를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대원 전부, 그러니까 청약자 포함해서 세대원 전부가 과거 5년 내에 아파트 당첨된 이력이 없으셔야 됩니다. 예, 이 조건이 다 해당되셔야지만 청약 1순위로 청약하실 수가 있으시고 청약 통장이 있으셔야겠죠. 민연주택 청약 가능한 통장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부금하고 예금하고 종합저축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청약 부금 통장은 안 되세요. 이번에 청약이. 왜냐? 85제곱미터 이하만 가능하시거든요. 부금 통장이. 근데 파라곤 같은 경우에 지금 제일 작은 면적이 전용 102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초과이기 때문에 청약 부금 통장은 안 되시고 이 청약 예금이나 종합저축 맞는 통장이라고 하죠. 이 두 가지 통장만 청약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자, 거주 지역별 이제 면적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충족해야 되는데 서울이랑 이제 인천광역시, 기타광역시 인천이고 그다음에 기타 시군 뭐 경기도, 하남시, 뭐 성남시 이런 게 해당되는데 자, 이거부터 보셔야 돼요. 이거. 자, 이거. 자, 이 면적을 충족해야 됩니다, 사실요. 네, 이 면적 충족하셔야 이죠. 죄송합니다. 네, 이 면적을 충족하셔야 됩니다. 이 금액을. 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파라곤 같은 경우에 지금 102제곱미터 이하가 이쪽이 없습니다. 네, 이쪽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은 청약 예치금이 1,000만 원 이상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청약 예치금이 700만 원 이상, 그 다음에 기타 시군, 그러니까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은 400만 원 이상이 되셔야지만 청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금액 안 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분명히 금액 안 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이걸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102제곱미터 초과로 나올 걸 아셨던 분들은 벌써 청약 예치금을 다 증액을 해놨겠죠. 그래서 청약 예치금이 이 금액 이하다. 네, 그러면 청약을 이번에 못 하십니다. 패스하셔야 돼요. 그 당첨자 선정 방식 보겠습니다. 당첨자 선정 방식. 자, 청약 1순위의 경쟁이 있을 경우에, 청약 경쟁이 있을, 1순위의 경쟁이 있을 경우에 이런 순서에 들어가죠. 자, 하남 30% 먼저 줍니다. 하남, 당해 지역 30%. 근데 당해 지역 30%의 이제 우선곡 혜택을 받으려면 하남 지역 1년 이상 연속해서 거주를 하셨어야 됩니다. 1년 이상. 예, 그래서 당해 30%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경기도 20%로 갑니다. 예, 경기도 20%. 여기 조건은 이제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셔야 되고, 다 안 되면 이제 수도권 50%. 이제 수도권에는 경기도, 인천, 뭐 서울, 뭐 다 포함되는 겁니다. 하남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남이 여기서 안 됐다, 하남 거주자가 안 됐다, 그러면 경기도 넘어가죠. 경기도에서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수도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남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당해 우선 공급을 노릴 수도 있고, 이게 총 3번의 기회가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사 8하고는 전용 85제곱미터 초과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점제 50%, 추첨제 50%이 비율이 어떻게 나오냐면 제가 짧게 설명드릴게요. 이 미사 강변도시 같은 경우는 수도권 공공 택지지구인데 그린벨트 해제 면적이 전체 지구의 50%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율이 이렇게 책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점수 먼저 50% 먼저 줘요. 예, 그리고 가점 50% 준 다음에 추첨 50%. 그러니까 1주택자가인 경우, 가점이 낮은 경우에도 이 추첨 50%에서 당첨을 기대할 수가 있다. 가점이 낮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무조건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당첨자가 선정되고, 자, 청약 가점제 50%가 있으니까 청약 가점 계산 항목이 어떤 게 있는지 보셔야겠죠?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 기간. 이렇게 있으면서 본인이 이제 계산 직접 하셔야 돼요. 자, 이걸 넘겨볼게요. 본인이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무주택 기간 만점이 32점인데 본인이 무주택 기간 계산을 하셔야겠죠. 점수 어디에 계산되는지. 그리고 부양가족 수가 만점이 35점입니다. 그래서 몇 명인지 본인 빼고 계산해야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많이들 이제 부적격자가 나옵니다. 잘못 계산해서. 네. 그러니까 저랑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있어. 그래서 자녀가 2명이야. 네. 총 세대원은 4명인데 본인을 빼고 본인 와이프나 자녀 둘만 계산하는 거예요. 3명. 3명이면은 20점.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본인 계산해가지고 4명 25점 이렇게 계산하면은 땡. 예, 당첨이 돼도 부적격자로 이제 당첨이 이제 취소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토탈 만점은 총점이 84점. 84점이 만점인데 어느 정도가 이제 경쟁력이면 점수냐면 60점대 후반, 뭐 70점대면 아주 높은 거 가점이 그 60점대 후반 정도 되면은 미사 8학원 인기형에 그래도 도전 한번 소신껏 해볼 수가 있다.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공급이 여기는 이제 85제곱미터 초과이기 때문에 다자녀나 노부모부양밖에 없어요. 기간 추천 실용부부 없거든요. 그래서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적극 활용해야 되는데 이 다자녀 같은 경우에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다자녀 이거 잘 아셔야 되는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원래 다자녀가 이제 경기도 50%, 수도권 50% 이렇게 비율이 이제 나눠져 있어요. 이거 해당 이런 거랑 좀 다르거든요, 다자녀가. 근데 다자녀 경기도 50% 물량 중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에는 가점순이 아니고 무조건 하남이 우선입니다. 하남 거주자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하남의 다자녀 가점이 한 20점밖에 안 돼. 예, 그리고 성남에 거주하는 사람이 다자녀 가점이 70점이에요. 그럼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먼저 당첨이 됐거든요.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하남 20점이 먼저 당첨이 됩니다. 참 이게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남 거주자한테 상당히 유리하다. 다자녀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거 이제 참고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미사 8하고 공급 물량 배정표를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 꼭 참고를 하셔야 돼요. 한번 볼까요? 자, 총 4가지 타입이 있죠. 4가지 타입이 있는데 여기 주택형 아파트 코드 이렇게 4가지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세대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102는 462. 그래서 쭉쭉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펜트하우스가 2세대 있죠. 그래서 분양가격 고층 기준으로 제가 이렇게 보시고 참고하시고 특별공급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자녀 특별공급이나 노부모 특별공급이 있는데 자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경기 50%, 서울, 인천 이렇게 50% 나눠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배정이 됩니다. 펜트하우스는 아예 없습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경기 50%, 서울, 인천 50%인데 자 경기에서 만약에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러면 하남이 무조건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하남 거주자가 먼저 가져가는 먼저 이제 물량이 배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넘어가요. 경기도에서 탈락이 되신 분들은 서울, 인천에 이렇게 이쪽으로 물량이 넘어가서 이쪽에서 경쟁이 붙는데 여기에서는 가점순입니다. 가점순. 다자녀 가점순이다. 그리고 가점이 높은 사람이 당첨이 되는 거죠. 이거 참고하시고. 그 노부모 무양, 특별공급 물량이 이 정도 있고, 이거를 다 빼면, 전체 세대수에서 이 특별공급을 다 빼면 일반 공급 세대수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서, 가점제 50%랑 추첨제 50%를 나누죠. 나눈 데에서 또 하남 30%, 경기 20%, 수도권 50% 이렇게 물량이 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첨제로 보시게 되면, 일단 추첨제 예를 들게요. 추첨제로 보시게 되면, 자, 배기 타입 같은 경우에는 하남 30% 61세대를 먼저 줍니다. 올림이에요, 올림. 61세대 먼저 주고 경기도 20%.
41세대 이렇게 주고 수도권에는 서울, 인천, 경기도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99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물량 배정표. 이걸 보시고 청약 전략을 잘 수립하셔야 됩니다. 특히 가점제 같은 경우에 본인의 가점이 몇 점 정도 되는지 보셔가지고 물량이 어느 정도 이제 배정되는지 보셔야 되죠. 자, 참고로 펜트하우스 보시게요. 펜트하우스는 자 가점제 딱 두 세대 나오죠. 두 세대 나오는데 가점제 50% 나오면 하나, 추첨제 50%면 하나 됩니다. 근데 하남 30% 한 개. 그러니까 1 곱하기 30%하면 0.3이잖아요. 0.3인데 올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남에서 다 끝납니다. 가점제도 추첨제도. 펜트하우스 같은 게 하남에서 다 끝나니까 그냥 서울에 거주하시거나 경기도에 거주하시거나 뭐 인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예 펜트하우스는 물량 배정이 안 되니까 청약 자체를 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자, 그래서 다시 깨끗하게. 그래서 이걸 딱 보시고 이거에 따라서 청약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야 되는지 보시는 겁니다. 저기서 추가로 이제 분야 설명을 하자면 102제곱미터가 이게 39평, 40평 정도 될 거예요. 40평 정도 되는데 지금 물량이 제일 많죠. 그래서 가점제가 이제 100세대가 딱 수도권에 나와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직 청약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그러니까 100세대 정도면 저희가 예상하기에 가점 커트라인이 67점대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제 107 같은 경우에는 102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49세대밖에 안 되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한 65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자, 117 같은 경우에는 50세대. 근데 117은 45평입니다. 45평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반응은 되게 좋아요. 45평 분양 가격이 좀 세고 면적은 크지만 구조가 아주 잘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한 65점 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거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이상일 수도 있는데 최저 커트라인, 당첨 커트라인이 이 정도 이상은 돼야지만은 좀 어느 정도 당첨 확률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건 이제 참고만 하세요. 뚜껑 열어봐야겠지만. 자,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자, 다음으로 이제 미사 파라곤 분양 일자 보시겠습니다. 모델하우스 오늘 오픈했죠. 그 다음에 다음 주 이제 수요일 30일 날 특별 공급이 이제 청약이 있는데 이 특별 공급이 인터넷 청약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편해졌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모델하우스 가서 정말 아침부터 줄 서가지고 막 저녁 늦게까지 끝나고 막 그랬었거든요. 뭐 귀찮아서 모델하우스 안 가기도 막 했었는데 인터넷 접수로 바뀌다 보니까 경쟁이 더 치열해진 거예요. 경쟁이 더 치열해졌습니다. 이게 하나의 변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자녀 가점 커트라인이 한 80점 정도 되면은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노부부연 특별공급도 한 60점대 중반 정도 되면은 상당히 높은 건데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당첨 커트라인이. 그래서 이거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 잘 생각해서 청약을 하셔야 되고, 자 1순위 청약이 31일 날 있고 2순위가 6월 1일 날 있는데 뭐 이건 2순위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여기는 미사 파라곤은 1순위에서 다 마감이 됩니다. 31일 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31일이 무슨 날이냐면요, 제 생일입니다. 5월 31일 제 생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이 너무 좋아요. 제 생일날 1순위 청약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당첨되고 싶은데 일단 맨날 말로만 이렇게 브리핑하고 저는 당첨이 안 됩니다. 운이 없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제 생일날 청약 접수를 받기 때문에 당첨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분양일정이 잡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평면 분석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02제곱미터 한번 보실게요. 102제곱미터는 이제 462세대, 462세대로 자, 이제 구조를 한번 볼게요. 구조를 제가 지금 빛 때문에 좀 잘 안 보이는데 구조를 보시게 되면은 4베이 판상형이죠. 인기형 평면 구조입니다. 4베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4베이가 창문이 하나, 둘, 셋, 4개가 이제 남쪽으로 배치된다 해가지고 4베이라고 하고요. 반듯하게 생겨서 판상형인데 평면도에는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이 있어가지고 이런 구조가 자 여기 창문 개방해요. 그다음에 주방 쪽 창문 개방합니다. 그러면 맞바람이 쳐요. 맞바람이 치면서 주변이 환기성이 아주 좋은 거 이런 것들이 4베이 판상형 인기형 이제 구조라고 하는데 또 이제 특이한 점이
특이한 점이 120m 40평 정도 되는데 욕실이 상당히 커요. 욕실이 상당히 큽니다. 예, 제가 모델하우스 때 진짜 가서 봤거든요 오늘. 그 욕실이 상당히 좀 잘 나와 있습니다. 널찍하게 잘 나와 있고 뭐 호텔식으로 이제 세면대랑 이제 이게 변기도 이제 분리되어 있고 딱 아주 좋습니다. 아주 멋져 잘 나오고 대신에 이제 이런 이제 붙박이 이제 드레스룸 공간이 약간 좀 협소하다는 이제 단점이 있더라고요. 있고 좀 특이한 점이 또 뭐냐면 자 여기 창문이 있죠. 창문 이게 측면 쪽에 안방 측면 쪽에 창문이 있어가지고 조금 더 이제 뭐랄까 이제 그 일조량이 좀 더 이제 우수하다는 이제 특징이 있고 이런데 이제 팬트리 수납 공간도 있네요. 그래서 이 공간도 상당히 넓게 있어가지고 구조 자체는 아주 무난하게 잘 빠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동배치를 보시게 되면은 이쪽 이제 남동향, 이쪽에 남서향 이렇게 이쪽 2, 3호 라인에 이제 배치가 되어 있죠. 당연히 로얄동은 이쪽입니다. 가장 앞동 남동향. 남서향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남서향도. 이게 큰 지도를 보셔야지 알겠는데 이 남서향 같은 경우에는 한 20층 이상만 되면 막히는 건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멀리 망월천 미사간면도시에 망월천이 있거든요. 망월천 공원이 중간에. 그래서 망월천 공원도 조망 나올 것 같고 이쪽 동쪽으로는 한강이 있는데 한강뷰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한강뷰는 뭐 건너편 맞은편 아파트 동 사이로 뭐 조금은 나올 수는 있는데 딱 이제 펼쳐지는 이제 멋지게 한강뷰가 펼쳐지는 바로 옆에 이제 호반 써니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강뷰가 멋있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강뷰는 좀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맨 앞동에서 남서향 고층이 좀 더 인기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맨 앞동이 로얄동이에요. 이쪽은 약간 좀 다 가리죠. 이런 데는 좀 다 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베개타입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기준에서 당첨 커트라인이 60점대 후반, 67, 8점 정도 그 정도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다음에 107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탑상형 구조예요. 107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판상형이랑 다른 게 뭐냐면 좀 이제 창이 사방팔방으로 나눠져 있죠. 이 작은 방 같은 경우에는 작은 방이랑 거실 양면창이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거실 메인 창이랑 안방은 이쪽 방이야. 그래서 판상형보다는 이제 탑상형 장점이 뭐냐면 조금 더 이제 개방감, 다양한 조망이 나오잖아요. 개방감이라든지 이제 좀 일조량이 조금 더 이제 좋다는 이제 장점이 있는데 그 판상형처럼 맞바람 쳐가지고 이제 그 집 내부가 좀 환기성이 이제 우수한 그런 거는 그런 장점을 기대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탑상형 치고는 괜찮은 게 뭐냐면 자 보세요. 방이 작은 방 하나가 이쪽에 나와 있죠. 이쪽 창문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을 열면은 그래도 이렇게 쭉 연결되죠. 그래서 이런 탑상형 구조는 이렇게 맞바람이 마주보고 있어요. 이렇게 맞바람이 치기 때문에 탑상형의 환기성이 조금 떨어진다. 그런 단점을 좀 보완한 그런 탑상형 설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이거 드레스룸이 아주 넓게 나왔습니다. 드레스룸이 아주 넓게 나왔어요. 제가 탑상형에서 이렇게 드레스룸 넓게 나온 걸 또 오랜만에 봅니다. 그래서 아주 구조는 탑상형 구조치고는 잘 나왔다. 거실창도 이렇게 양쪽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주 개방감이라든지 그게 아주 극대화하려고 이렇게 평면 설계를 한 것 같은데 이 107 타입 같은 경우에는 자 이쪽 향이 이렇게 있죠. 145 라인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메인 창이에요. 거실창. 이런 게 거실창인데 남서 아니면 남동이잖아요. 남서 아니면 남동인데 가장 로얄은 여기입니다. 여기 있죠. 1호 라인. 1호 라인이랑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이쪽으로 여기가 이제 북동쪽입니다. 북동쪽. 이쪽으로 한강이 보입니다. 한강이 보일 것 같아요. 고층으로. 여기가 바로 하남 종합운동장이 있거든요. 미사리 주도경기장이 동쪽에 있고 종합운동장이 있는데 높은 건물이 없어요. 그래서 20층 정도 이상 올라가면은 멋진 한강 뷰가 이 작은 방 이쪽에서 나온 겁니다. 이쪽에서 이게 털어져 있거든요. 털어져 있으면 이쪽에서 멋진 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창으로 이게 그대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잠시만요. 다시 이걸 그대로 이렇게 끼워 넣으면 되겠죠. 4호 라인. 4호 라인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뷰가 좀 나올 것 같고 왔다 갔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107 타입 같은 경우에는 가점 커트 라인이 한 65점 정도? 수도권 기준으로. 수도권 기준으로 65 정도 내면은 뭐 도전을 좀 해볼 수가 있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117타입 같은 경우에 45평형인데 미사 강변도시 고급 수요층을 타겟으로 한 거죠. 구조 아주 잘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5베이네요. 5베이. 그리고 작은 방은 이제 뒤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판상형 구조입니다. 판상형 구조고 드레스룸 아주 널찍하게 확보되어 있어요.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렇게 나는지. 이게 그냥 모델하우스 가보니까 그냥 뭐 발코니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뭐 트지도 못하고 확장도 안 되고 좀 이 공간을 좀 잘 활용해가지고 안방을 좀 더 널찍하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생각을 하는데 좀 구조적으로 그게 좀 기술적으로 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창고로 써야 될 것 같고 좀 방이 여기가 좀 삐뚤하게 이렇게 있죠. 이거는 근데 뭐 배치만 가구 배치만 잘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아주 주방도 널찍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 공간 그 주방의 수납 공간이죠. 주방 쪽에 이어진 수납 공간도 아주 넓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부들이 상당히 좋아하겠죠. 팬트리 수납 공간도 이렇게 있고 붙박이 저기 냉장고 배치 이쪽에 하면 되고 구조는 아주 고급 수요층을 타겟으로 드레스룸도 넓게 나오고 이제 욕실도 아주 큼지막하게 뽑았죠.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45평이 원래 경쟁률이 제일 떨어지는데 그래도 이쪽으로 청약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배치는 다 이렇게 거의 정남 쪽으로 했기 때문에 조망은 썩 그리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장 앞동 이쪽이 로얄동이 되겠고 여기도 가점 커튼 라인은 한 65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뚜껑 열어봐야겠죠. 그래서 117타입까지 설명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펜트하우스 10억이 넘어갑니다. 중도금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두 세대 딱 있네요. 두 세대. 딱 배치형 보시면 아시겠죠? 자, 어디 배치돼 있냐? 여기 돼 있습니다. 여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쪽만 한강 조망이 나옵니다. 어디로? 이쪽으로. 북동쪽으로. 그래서 펜트하우스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한강 뷰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펜트하우스. 그냥 뭐 이거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이거 당첨되신 분들 부럽습니다. 미리 축하드리고요. 수도권 서울 하남 거주자에서 다 당첨이 되니까 끝나니까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 경기하고 뭐 하남 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여기 청약 그냥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펜트하우스까지. 자, 이것으로 미사 파라곤 청약 컨설팅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 분양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미사 강변도시에서 마지막으로 분양하는 민영 아파트이기 때문에 청약 통장이 있고 그냥 1순위 조건에 해당되시면 무조건 청약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분양가가 정말 싸게 나왔어요. 상가 분양 가격은 제가 딱 보고 놀랐습니다. 너무 비싸서. 너무 비싸서 제가 원래 상가도 전문인데 상가 분양가는 너무 비싼데 이게 아파트 분양 가격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단지 호반 서미플레이스 2년 전 분양 가격이라고 제가 아까 강조했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무조건 청약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약금이 20%고 중도금 1차 10%가 또 잔압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입주 때까지 이거는 팔지 못하는데 입주 때까지 들어가야 될 돈이 총 분양 가격의 30%는 현금이 있어야 된다. 뭐 그 부분. 그 부분만 좀 약간 걸림돌이고 그 부분 말고는 뭐 당첨되면 그냥 뭐 로또면 로또. 그거 참고하시고 이 영상 보신 분들은 무조건 청약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